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박장범이고 반갑습니다. 네. 대통령실 입구에서 박장범 KBS 앵커를 맞이하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초반 출퇴근하면서 매일 기자들과 만나 질의응답했던 그 장소입니다. 매일 도어 스태핑을 하시는 거는 아니라도 가끔씩 이 기자들과 질의응답하는 기회를 그런 모습을 또 보고 싶다 이런 국민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 언론과 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종종 만들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내부도 공개했습니다. 집무실을 직접 소개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민에게 약속드린 공약을 채택한 우리 정부 120대 국정과제입니다. 대담은 민생경제로 시작했습니다. 생필품 물가를 잡기 위해 관세 인하 등으로 대응하고 있고 대출 갈아타기 정책으로 금융권의 경쟁을 유도해 대출 금리 인하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결국은 나의 생활이 어떻게 나아졌는가가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성과 도출에 더 뛰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각종 사회 현안에 대한 입장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늘봄학교는 일부 저항이 있더라도 반드시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돌봄을 하지 않는다면은 어린 아이들을 방과 후에 방치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도 거듭 요청했습니다.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책임 범위가 굉장히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이걸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은 과도하게 경쟁적인 사회 구조를 바꿔야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다며 지방 균형 발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야당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단독 회동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여당의 또 지도부를 대통령이 무시하는 그런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총선 공천 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도 거듭 밝혔습니다. 또는 공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리고 뭐 가까운 사이였지만 제가 총선 끝나고 보자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아내가 중학교 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그 아버지와의 동향이고 뭐 친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왔기 때문에 물리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좀 하여튼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국민의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치 공작이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게 조금 더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이런 그 처신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북한 문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한미일 공조를 거듭 강조했고 미국의 핵 관련 결정에 참여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핵 능력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국가 운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NPT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 국익에 더 부합된다는. 윤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성과 없는 보여주기식 회담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윤 대통령의 KBS 특별대담과 관련해 여야는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 대변인은 각종 현안에 대해 대통령으로서의 견해, 입장 등을 가감없이 전달했다며 국민이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을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발언을 지적하며 대통령의 뻔뻔한 태도가 암담하다고 말하고 대국민 사과와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민의에 대한 대통령의 오만한 불통에 답답함을 누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